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그 5월 31일입니다. 벌써 5월도 이제 마지막 날이네요. 어, 5월 말이니까 뭐 이제 1년에 12분의 5가 이제 간 건데, 이제 다음에 올 6월도 눈을 감았다 뜨면은 그냥 흘러갈 시간으로 그거 느껴집니다. 참 그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을 또 새삼 느끼면서 또 인생이 참 망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여튼 오늘이 5월 30일인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1982년에 그 이제 있었던 일인데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이 처음으로 개통된 날이 되겠습니다. 1982년이면은 제가 이제 군에서 제대하고서 취업을 한 상태에서 제가 어, 대학원 석사 과정을 이제 들어갔을 그 당시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전자공학을 이제 학부에서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석사 과정도 이제 전자공학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그 회사에서 담당했던 그 업무가 그 소프트웨어 그 엔지니어링이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그런 부서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전화기라든가 이제 의료기 뭐 이제 이런 쪽에 들어가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하는 그런 이제 부서에 이제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석사 과정에서 이제 그 이제 중점적으로 봤던 것은 이제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DSP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뭐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 갖고서 이제 뭐 이제 인터넷까지 이제 이렇게 또 이제 발전을 해 나가는 건데 저는 저때 당시 인터넷이라는 그 개념이 이제 없었죠, 사실은. 그때. 뭐, 그냥 일부 이제 연구기관에서 이제 서로 개통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사용이 이제, 그때 당시에 당장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제가 제 기억에 인터넷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들어서라고 저는 기억이 됩니다. 90년대 들어서 이제 인터넷을 막 이제 사용하고 이메일을 주고받고 뭐 이러면서 이제, 지금과 같은 세상이 됐는데, 더군다나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어, 정말, 뭐, 어, 뭐, 저 자신도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생각할 때는 뭐 진짜 천지개벽한 그런 지금 변화가 이제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오늘 우리가 인터넷 개통에 대해서 그 말씀을 이제 드리겠지만 어, 저는 이 디지털 세상이 참 그냥 그 부도덕하다라고 봅니다. 뭐 해킹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이스피싱 뭐 여러 가지 그 사기 사건도 많고 하는 것이 다 여기에서 이제 발생이 되죠. 그러면서 뭐 이상한 영상도 막 돌아다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기술 개발이 이렇게 되면서 사람의 그 이제 그 기술 개발하는 사람이나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 도덕심도 같이 이렇게 그 이제 발전을 해줘야 되는데 기술 개발 속도는 너무 빠르고 인간의 심성은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까 아주 엄청난 그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인 그런 어떤 어, 뭐라고 할까요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뭐, 투표 결과를 뭐 막 조작하는 이제 그런 그 지금 세상이죠. 예? 뭐 미국서도 그런 얘기 이제 있었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개통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알아보겠지만은 이 디지털 세상이 참 부도덕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디지털 세상에서 디지털 그 기기를 이용하면서 인간 스스로 도덕적이려고 엄청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좀 서론이 길었는데, 하여튼, 그러한 것들을, 서로, 매개시킨, 바로 인터넷. 그 인터넷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인터넷 개통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터넷 개통, 요약을 볼까요? 1982년 오늘, 바로 5월 31일 날, 우리나라에서 첫 인터넷 회신이 개설이 됐다. 이거 획기적인 사건이죠, 사실은. 제가 1982년이면은 군에서 제대하고 얼마 안 됐을 텐데, 저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저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말을 듣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저때 당시에 그 이제 이 통신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죠. 그 전자기관기 개발하는 부서에서 연구 개발하고 있었다고. 그러다 이제 의료기를 했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뭐 아무래도 전자통신 회사였기 때문에 인터넷 회선이 개설됐다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입에 회자가 됐을 거라는 거죠. 그건 분명한 거죠. 근데 이제 저 때는 군에서 제대하고 뭐 경험도 별로 없고 뭐가 뭔지 모르는 때였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그러고 있지 않았을까. 음, 그리고 나서 이제 90년대 들어서 이제 이게 보편화되기 시작했죠. 2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죠. 그다음에 연구개발 R&D, Research and Development가 되겠습니다. R&D의 시작은 30년 전부터다. 있습니다. 30년 전부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 1900,
그 50년대를 얘기하는 거죠. 예? 뭐, 그때는 사실 굉장히 그 미미한 이제 그런 뭐 단계였을 거고. 이제 이것이 이제 확 이제 꽃피게 된 건 80년대에 들어서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이 통신 시스템이 굉장히 열악했었죠. 제가, 저 82년 이때만 하더라도 집에 전화가 있으면은, 와, 하고 탄성을 지르는 그런 그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뭐, 지나간 시간 동안에 이제 연구 개발을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 진척 속도는 그냥 늦은 거죠. 그러나 이제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획기적으로 이제 이 통신 환경이 변한 겁니다. 그 통신 환경을 변화시킨 것은 50이에요. 바로 50하국 때입니다. 바로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우리나라 그 통신 그 시스템을 아주 획기적으로 이제 개발을 해갖고서, 그 환경을 바꿔버린 그런 시대예요. 정말 우리가 뭐 정보화 산업화는 늦었어도 정보화는 앞서 가자라고 했던 것이, 지금 지나놓고 봐서는 그 정치권으로 봤을 때는 전두환 대통령이 이룩한 업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집집마다 전화가 놓이고 그다음에 전국을 그 다이얼로 걸면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버렸거든요. 그 이전에는 시에 전화 걸려면은 이제 시골에서는 자석식이라고 하면 막 이게 돌리죠. 예? 지금 그 이미 안 보여서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TA312인가? 그거 돌려갖고서 이제 자석식이죠, 그야말로. 그래갖고서 교환대 신호를 보내갖고서 이제 연결시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런 시스템에서는 무슨 뭐 정보통신 기술이 뭐 활성화될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 전자교환기를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통신 선로를 획기적으로 그 망을 구축하면서, 어, 그야말로 집에 앉아서, 그 자동식 전화기, 이 다이얼을 돌리면은 그 상대방이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게 바로 80년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DTMF 방식이라고 해서, 그 전화 다이얼, 지금 다 그런 식이죠. 전화 다이얼이 이제 그 주파수, 듀얼, DTM, 듀얼 톤 멀티 프리퀀시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주파수를 합성해갖고서 이제 번호 구분을 10가지를 하는 거죠. 0부터 9까지. 그래서 이제 누르면은 이제 전화번호를 이제 그 교환기가 알아보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진 게 바로 그때입니다. 3번 볼까요? 1982년 5월 서울대와 구미연구실 두 곳의 연구자들이 황성을 질렀는데, 이날 이곳끼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인터넷이 연결됐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는 뭐 그야말로 뭐 자석식 그 전화를 돌려가면서 교환 불어갖고 교환 어디 좀 대줘 해갖고서 연결하던 것이 인터넷망이 연결돼 갖고서 이제 이게 이제 네트워크 구성이 되니까 단말기에서 이제 상대방을 이렇게 바로 불러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시대가 된 거예요. 자, 개요를 볼까요? 인터넷 접속 프로토콜은 TCP/IP 방식으로 이루어진 첫 인터넷 연결이다. 어, TCP/IP는 트랜스포트 컨트롤 프로토콜 그리고 인터넷 프로토콜인데, 이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신호를 서로 주고받는데, 어, 그 신호의 어떤 형식이라든가 그 내용 이걸 규정한 게 바로 프로토콜이죠. 어떠한 형식으로 너한테 신호를 보낼 거고, 그쪽에서 똑같이 이제 이런 게 들어오면 이게 이런 시그널이구나라고 상대방이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 신호가 갖고 있는 그 이제 뭐 비트나 바이트가 그 메모리가 갖고 있는 의미를 갖다가 서로 약속을 해놔갖고 이쪽에서 뭐 A라는 걸 보내면 저쪽에서 A로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상호 간의 그 통신 약속을 구축하는 게 바로 이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프로토콜이 이루어지질 않으면 통신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이쪽에서 A라고 생각했는데 이쪽에서 B라고 알아들으면 통신이 안 되는 거죠. 그건. A를 공격하라 그랬는데 B에다 대고 포탄을 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자, TCP/IP 방식의 인터넷 연결은 아시아 최초고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 ICT 역사의 첫 시작이자 우리를 IT 강국으로 만든 첫걸음을 내디딘 날이다. 그게 바로 1982년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뒤처지지 않는 통신이다라는 얘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986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번째로 10분할 전 전자교환기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타임 디비전 퍼블릭 이 X는 익스체인저, 그 교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TDX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어, 이게 이제 전에는 교환원들이 이제 뭐 들어오는 시그널을 보고서 이제 그 선을 갖다가 원하는 어, 그, 그 회선에다 이렇게 꽂아갖고서 연결해 주던 그 사람 일일이 쓰는 거를 이때부터는 이제 그 중간에 이제 EMD나 스트로자라든가 이런 그 교환기가 있었죠. 그거는 이제 자동식 교환기지만 기계식 자동 교환기였어요. 기계식 자동 교환기를 갖고서는 이제 그 통신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전자로 갖고 온 게 그게 바로 TDX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선 수가 엄청 늘어나니까 80년대 그야말로 집에 나 전화 있다라고 해서 이제 명함에다 집 전화번호 그때는 그 집 전화번호 이렇게 써서 주고 그랬어요.
그때 그런 명함을 주면 다들 와, 뭐 놀래고 막 그랬다고요. 와, 대단하다고. 근데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서 이제 전세를 얻어서 사는데 이상하게 그 전셋집에 그 전화기가 계속 개통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를 하면서 그 전화기까지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혜택을 누렸었는데 어, 이제 그러한 그 통신의 환경이 바로 일가구 일전화 시대가 된 거예요. 왜 회선이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니까 전화기를 자기 집에 놓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 회선을 하나씩 깔아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전화기를 웬만한 집은 다 하나씩 갖게 됐고, 그게 이제 지금 스마트폰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셀룰라 폰이죠. 이 방식, 이게 셀폰이라고 하죠. 셀룰라. 이게 그 셀룰라가 그 셀이 그 세포잖아요. 이 세포망을 전국에 쫙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들으면은 이게 연결이 돼갖고 상대방 세포로 연결이 돼갖고 통화가 되는 게, 그러니까 세포를 전국적으로 다 깔아놨기 때문에 내 전화기를 갖고 움직여도 거기서 다 시그널이 이제 포착이 돼갖고 상대방이 연결이 되는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획기적인 방식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TDX에서 지금 이제 이 무선 소위 그 셀룰라폰까지 온 거예요. 물론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은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인터넷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는 기계식 교환기기와 아날로그 교환기 제작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디지털 개발 생산한 세계 유일한 사례였다. 네. 제가 이제 회사를 이제 입사를 했을 때 기계식 교환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독일제죠. EMD. 아주 굉장히 좋은 그 이제 교환기입니다. 성능도 뛰어나고 품질도 좋고. 그게 이제 기계식 교환기예요. 그리고 아날로그 교환기라고 하는, 이거 뭐, 그것도 아날로그죠, 일종의. 근데 아날로그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야말로, 교환원이 이렇게 꽂아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아날로그라고 본다면은,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좀 만들기는 했어도 아주 초보적인 단계였을 텐데, 그리고 외국 기술을 들여와서 만들었는데, 그 과정을 건너뛰었다는 얘기죠. 그리고서 디지털로 바로 가버렸다는 얘기예요. 저렇게 TDX를 개발을 하게 한 그 지도자가 바로 전두환 대통령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혹자는, 전두환 대통령 얘기하면 뭐, 살인마니 뭐, 독재자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꽃피운 거는 전두환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 경험도 그렇습니다. 군에서 이 EMD 뭐 이런 기계식 교환대를 막 그 교체 작업을 하다가 저 제대를 했어요. 그런 작업을 하다가. 그런데 나와갖고서 한 4, 5년 사이에 완전히 전자식으로 확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단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엄청난 그 통신 혁명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집집마다 전화기가 없고 교환원이 자석 공전 자동식 전화를 연결해주던 시절을 지나 통신 강국으로 가는 첫 발돋움이었다. 이 시대가 갖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자, 인터넷을 한번 볼까요? 컴퓨터로 연결하여 TCP/I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는 컴퓨터 네트워크이자 네트워크와 장치 사이의 통신을 목적으로 상호 연결된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그게 바로 인터넷이다라는 얘기예요. 인터넷을 정의한다면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예. 물론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저 프로토콜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 프로토콜이 날아가려면 무선이 됐든 유선이 됐든 선로가 있어야 되겠죠. 통신망이. 그걸 갖춘 시스템이 바로 인터넷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이름은 1973년 TCP/IP를 정립한 빈트 서프와 밥 간의 빈트 서프와 밥 간. 이 빈트 서프와 밥 간이 두 사람이죠. 저 두 사람이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를 구현하여 모든 컴퓨터를 하나의 통신망에 연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를 줄여서 인터넷이라고 명명을 처음으로 했다는 얘기죠. 즉 인터내셔널 네트워크를 갖다가 줄여서 그다음에 뒤에 네트 붙여서 인터넷이라고 명명을 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인터넷이 되겠습니다. 자, 이후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면서 컴퓨터가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TCP/IP를 이용해서 정보를 주고받게 됐다. 네. TCP/IP 소위 그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뭐 이미 설명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고 통신망이 구성이 되고서 그 망 끝에는 이제 소위 이제 거기도 하나의 그 시스템이 있는 거죠. 뭐 서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일단은 터미널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 그야말로 가입자가 쭉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우리예요. 지금 현재 그 가입자 클라이언트죠. 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연결되고, 물론 이제 클라이언트는 컴퓨터를 갖고서 이제 서버로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서버와 서버 사이에는 망으로 연결이 돼 있고, 그 사이에 TCP/IP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전기의 속도는 뭐 빛의 속도하고 똑같으니까 엄청 빠르게 되고, 그다음에 10분할이라고 그랬죠. 시간을 쪼개 갖고서 정보를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그 엄청 많은 그 타임 슬로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 슬로트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사이에 하나씩 그 정보를 보내다 보니까 대량의 정보도 수송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동시에 그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이제 있는 거죠. 10번 보겠습니다. 복수의 통신망을 집합시킨 광역 통신망을 뜻하는 일반 명사를 인터네트워크,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인터넷 네트워크. 네. 그다음에 미국 국방성의 아파넷은 이러한 인터넷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구축한 최초의 사례다. 이게 뭐 미국도 이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국방성에서 아파넷이 어디가 아팠는지 모르지만 아파넷이라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을 한 겁니다. 아파넷은 초기에 연구 목적으로 쓰였으나 참여 기간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목적으로 아파넷을 쓰고자 하는 요구가 많아졌다. 당연히 뭐 요구가 늘어나겠죠. 얼마나 편리해졌어요. 내가 정보를 저쪽으로 보내는데 전화 걸어갖고서 소리 지르던 거 생각하면 저 프로토콜에 의해서 어떤 정보를 한 프레임에다 딱 넣어갖고 탁 보내버리면 상대방이 그대로 알아들으니까 이건 뭐 정보의 양도 뭐 양이지만 속도도 엄청 빨라진 거죠. 그러니까 서로 쓰려고 그러겠죠. 또한 컴퓨터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프로토콜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부각이 됐다. 네.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도 뭐 컴퓨터도 여러 회사에서 만들다 보니까 종류도 다양해지고 그다음에 컴퓨터 숫자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10대를 생각해 갖고서 프로토콜을 만들었다라면은 뭐 이게 수천대로 늘어나면 프로토콜도 바꿔야죠. 이게 프로토콜을 재정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983년 미 국방성은 군사용 네트워크 기능을 밀넷으로 분리시키고 아파넷은 민간용 네트워크가 됐다. 예, 밀넷, 밀리터리 네트워크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 그은 군하고 민간하고 이렇게 완전히 나눠놓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TTL 그 트랜지스터가 아니고 그 트랜지스터 로직이니까 그 IC가 최초에 나왔을 때 74 시리즈가 나왔죠. 근데 밀리터리 네트워크에 쓰는 건 54 시리즈예요. 그 54 시리즈는 뭐 열에도 많이 견디고 추위에도 견디고 그런 그 소자만 아주 성능이 우수한 그 소자 그런 스펙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자는 54 시리즈고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어도 뭐 민간은 그런 혹한 환경이 필요 없으니까 이제 74 시리즈로 나왔죠.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쓰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요즘은 뭐 저도 그쪽을 떠난 지가 오래돼갖고서 뭐그 전자 회로기판에다 어떤 부품을 붙이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뭐 엄청나게 집적된 게 지금 붙겠죠. 뭐 TSMC니 뭐니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80년대에 군에서 제대해 갖고서 그래도 나름대로 첨단 그 통신회사에 들어가서 그 배웠던 그 기술은 지금 완전히 뭐 구닥다리죠, 구닥다리.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건 천지개벽도 한 대여섯 번 한 천지개벽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겁니다. 또한 초창기에 사용하던 NCP, 네트워크 컨트롤 프로그램보다 네트워크 속도 및 안정성이 향상된 TCP/IP를 공식 프로토콜로 도입을 했다. 예. 그 이전에 초창기에는 NCP를 썼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속도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또 다양으로 정보를 보낼 수 있고 한 게 바로 TCP/IP 그 프로토콜이다 이거죠. 그걸 이제 공식 프로토콜로 이제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인터넷 컴퓨터 네트워크의 기본 구조가 갖춰졌으며 이때를 지음하여 인터넷은 단순히 일반 명사 인터네트워크 약어가 아닌 우유명사 취급을 받기 시작을 했다. 예. 인터넷이 인터네트워크의 약자가 아니고 인터넷이라는 하나의 그 명사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취급을 받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자, 인터네트워크의 약어인 인터넷과 구별하기 위해서 고유명사 인터넷은 인터넷 또는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소문자나 대문자 어찌됐든 그 뒤에 워크가 빠져버린 거죠. 인터넷으로 표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은 랜 등, 랜은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한 건물 내에서 뭐 쓰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그 건물에 이렇게 맞춰갖고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그게 이제 하나의 로컬 네트워크이죠. 그리고 우리 회사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회사가 저 지방에 있는 회사하고 서로 이런 통신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그것도 뭐 일종의 랜이 되겠죠. 그 랜과 같은 그런 소규모 통신망을 상호 접속하는 형태로 점차 발전해요. 그러니까 랜과 랜을 또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를 막라하는 거대한 통신망의 집합체가 됐다. 지금은 이제 이거는 뭐 이 건물 저 건물이 아니고 이 나라에서 저 나라 그리고 우주까지 우주성 떠 있는 우주성하고 통신하는 것도 다 이제 뭐 그런 거죠. 예. 자, 인터넷에는 PC 통신처럼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이 되는 호스트 컴퓨터도 없고 이를 관리하는 조직도 없으며 인터넷을 대표하는 조직인 ISOC 인터넷 소사이어티가 있긴 한데 인터넷을 총괄 관리하는 기구는 아니다. 예, 이게 참 설명이 조금 그 난해합니다. 잠시간. 어, 근데 PC 통신은, 그 옛날에는 PC 통신이라고 그랬죠. 예. 그, PC 통신, 옛날에는 뭐 이런, 통신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전화선에다 이렇게 연결해갖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전화 통화를 못하는 경우가, 이제 그 전화를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선로를.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예. 그런 때 또 이제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죠. 왜 전화 안 받느냐 해갖고서. 예. 하여튼 지금 그거를 이제 뛰어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된 거죠. 뭐 그런 의미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지는 않지만 인터넷상의 어떤 컴퓨터 또는 통신망에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통신망 전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실제의 관리와 접속은 세계 각지에서 분산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돼 있지만은 어느 한쪽이 고장났다고 해서 다른 쪽까지 다 사용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게 네트워크에서 서로 연결은 돼 있지만은 어느 한쪽이 그 잘못됐으면 그게 로컬 에어리어적으로 그쪽에서만 이제 고장이 문제가 되고 다른 쪽엔 영향을 안 주는. 그러니까 그게 분산이 돼 있는 거죠. 예. 한쪽이 잘못됐다고 해서 다른 쪽이 그 같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PC 통신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아까도 잠깐 그런 설명을 했지만은 선로를 내가 뭐 이, 어, 이 컴퓨터 통신을 하려고 그야말로 PC 통신을 하려고 집에 전화선을 갖다가 이렇게 점유하면은 전화 통화를 못 하는 거죠. 통화 중에 걸리니까. 한때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죠. 그러면 신호를 그 우리 그 일상적으로 들어오는 전기 거기다 실어서 보낼 거냐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하여튼 구상을 하다가 현재와 같은 그런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어, 자, 12번 볼까요? 인터넷은 표준 인터넷 프로토콜 집합을 사용해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지구 전체의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예, 그만큼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전 지구적으로 모든 원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단말기와 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시스템이 된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터넷은 개인, 학교, 기업, 정부 네트워크 등을 한정적 지역에서 전체 영역으로 유선, 무선, 광 케이블 기술 등을 통해 연결하여 구성한 네트워크들이 네트워크이다. 이 네트워크들이 또 네트워크끼리 또 뭉치고 그게 인터넷이라는 얘기예요. 인터넷 구축에 사용된 하드웨어와 프로토콜은 전화, 게임, 음악, 영화, 스트리밍, 홈 서버 등의 서비스를 갖다 다 구현을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인터넷이 구축이 돼 있으면은 어, 전화 통화도 가능하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음악도 볼 수 있고 지금 다 그걸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스마트폰 아니면 뭐 집에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그 이제 컴퓨터를 놨다라면 그 컴퓨터를 다 저걸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다음 인터넷과 모바일 등 뉴미디어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TV로 방송 콘텐츠를 즐기는 사람이 이제 줄었다. 음, TV를 잘 안 보죠. 예. 근데 이제 그 TV 모니터 자체도 또 이제 이 기술이 또 접목이 돼갖고 뭐 요새는 집에 있는 TV 모니터를 그러니까 일반 방송을 보면서 또 그 선택을 다르게 하면은 뭐 유튜브도 즐길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예, 다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신문이나 도서 등의 출판물들도 웨브사이트 기술에 맞춰서 새롭게 구현되는데 블로그 등과 같은 형태로 독자들에게 서비스가 되었다. 지금 여러분들 블로그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카페가 있죠. 카페. 다음 카페나 뭐 네이버 카페 이런 거 있으니까 다 같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자책 같은 거. 지금 이제 종이로 이제 그 책도 나오지만은 이, 이게 모니터 화면에서 이렇게 그 이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다 이제 지금 전자책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책은 종이를 넘겨가면서 봐야지 제맛이 나죠. 예. 그다음에 인터넷에 의해 사람들의 소통 방식도 인스턴스 메시지, 그다음에 인터넷 포럼, SNS 등으로 진화를 해 나간다. 이게 우리가 문자 이제 서비스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죠. 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무슨 우리가 카톡을 즐기고 뭐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을 즐기고 뭐 이게 다 이제 그런 거죠. 소규모 상인 그다음에 도매상의 영역에서 온라인 쇼핑몰이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뭐 당연하죠. 온라인 쇼핑몰. 이게 그냥 옛날에는 물건을 사려면은 시장에 나가서 돈을 주고서 물건을 받아왔는데 지금은 모니터 화면에서 그들이 띄워놓은 그림을 보고 예쁜 그 여인이 입은 옷을 이제 뭐 비록 예쁘진 않지만은 이제 나 저 여자 보니까 멋있네 나도 입고 싶어 해갖고 클릭만 하면 다 오잖아요. 네. 돈도 다 이제 이 사이버 공간 속에서 이제 지불이 되고 참 몇십 년 전만 생각하더라도 지금 기가 막힌 시대입니다, 사실은. 인터넷을 통한 거래와 금융 서비스 등에 의해 전체 유통 체계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뭐 당연하죠. 네. 지금 전부 송금, 인터넷 송금으로 다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 초상이 나거나 결혼식 때 계좌번호를 그 청첩장에 써서 보내면 아니면은 그 부고에 써서 보내면은 막 욕을 했습니다. 그건 뭐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뭐 아주 참 상업적이라느니 아주 그다음에 그 배금주의 사상에 물들었다느니 그다음에 돈의 노예가 되었느니 뭐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도와주는 거죠. 너무나 바쁜 세상에 일일이 다 가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송금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예의를 표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 치열했던 국가적 경쟁 관계에서 GPS 또한 발전됐다고 볼 수 있다. 예, GPS. 예. 이게 뭐 위성하고 다 통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 인터넷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인터넷 유래는 1960, 70년대 미국 국방부에서 이제 처음 시작돼서 밀레트로 발전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까 아프냐고 그랬듯이 아파넷이라고 해서 이제 이 민간이 이제 아파넷이 이제 민간용은 이제 아파넷이다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이것이 뭐 흡수 통합되고 뭐 이러면서 국제 통신망으로 이제 발전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 일일이 다 하나씩 그 이제 설명을
하면은 시간이 지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화면을 좀 정지시켜서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5번, 06번, 07번, 08번 보면은 현재는 전 세계 146개, 지금 뭐 146개가 아니죠. 이 자료는 좀 오래전에 작성이 된 것 같아서 그런데 훨씬 더 많은 나라에서 어, 5천여 컴퓨터 네트워크, 5천 더 될 것 같은데요. 900만 대 이상의 호스트 컴퓨터가 연결이 돼 있다. 예, 뭐 지금 정확하게 호스트 컴퓨터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각 그 나라별로 그 나라 내에도 호스트 컴퓨터가 엄청 많이 깔려 있죠. 예. 그게 이제 인터넷에 의해서 연결이 돼 갖고서 지금과 같이 길거리 다니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게임을 하고 뭐 만화책을 보고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된 거다라는 얘기죠. 예. 자, 우리나라의 인터넷 역사를 한번 볼까요? 한국 최초 인터넷은 1982년 5월 15일 전길남 박사가 주도하여 서울대학교와 한국전자기술연구소 현재 애트리죠 사이에 구축된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1993년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이제 실시를 이제 했고요. 1990년대 후반부터 PC와 초고색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이 됐고, 그렇죠. 제 기억에도 그렇습니다. 90년대 들어서 이제 인터넷 서비스를 일반 회사에서도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됐어요. 그다음에 또 속도가 빨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998년 6월에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4년 만에 대한민국은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1,000만 명이 넘어섰다. 어마어마한 그 정보통신의 혁명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 발판을 깔아준 사람은 전두환 대통령이다.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막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신망을 대폭 확충하고 구축한 건 그 60 때였어요. 노태우 대통령 때. 저희가 저희들을 가르치신 그런 교수님들이 이제 그런데 사업에 참여하고 하는 그런 했던 그 일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1999년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에 포털 사이트 붐이 일어났다. 지금 뭐 다음이니 네이버니 뭐 구글이니 이게 다 포털 사이트라고 하죠. 참 근데 이 포털 사이트가 이제 또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언론이 아닌데 언론 기능을 하고 있죠. 2000년대 인기를 끌었던 포털 사이트. 초반에 야후, 다음, 네이버, 프리첼, 라이코스, 아이러브스쿨. 이 아이러브스쿨 유명했었죠. MSN 드림이즈. 2003년대 뭐 또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대 포탈이었던 다음 야후 코리아는 지식인 블로그 카페 서비스로 급부상한 네이버에게 점유율 1위를 내주고 쇠퇴해버렸다. 지금 뭐 야후 코리아 뭐 거의 못 보죠. 2010년대에 들어서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서 인터넷 역시 모바일 문화와 결합을 했다. 지금 걸어 다니면서 이제 통신할 수 있잖아요. 옛날 생각하면 옛날도 뭐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을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2022년대 대한민국의 PC 포털 사이트는 모바일 시장에 밀려 대중성을 잃었으며 모바일 시장에 맞춘 구글, 네이버 등만이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물론 뭐 대중성을 잃었다라고 하지만 그 포털 사이트를 또이 모바일화하죠. 우리 그 스마트폰에서 뭐 전부 다 접속 가능하잖아요, 지금. 자, 인터넷 이용자 수를 한번 볼까요? 2002년 2월에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 수는 5억 4,420만 명이 이르렀는데 북미 지역이 약 한 2억 명 정도 됐네요. 그다음에 유럽도 2억 명. 그 나머지 한 1억 한 8천 명이 이제 어, 아프리카나 아시아 이런 지역인데요. 뭐 아프리카 이런 데는 좀 그냥 뭐 이용률이 이제 뭐 낮을 수준이 없죠. 왜냐하면 경제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이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니까 그걸 우리 대한민국은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2001년에 우리나라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가 51명으로 세계 5위였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보다 우리가 많았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보화를 남들보다 더 빨리 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문자 전송에 있어서 한글같이 이 인터넷 시대에 여기에 적합한 그 문자가 없습니다. 진짜. 제가 여러 한글날이나 이런 때 그 방송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영어보다 더 편하죠. 여러분들 일본의 히라가나 가나가나 이거 전송하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키보드가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필요하죠. 예. 우리는 그 10개 키보드 갖고 다 되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50음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걸 다 입력하려면 키보드가 50개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한자 같은 거는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발음이 피가 나는 그런 피 피읍 발음이 난다 그러면 그 피를 딱 치면은 그 피에 관련된 단어들이 쫙 뜨는 거예요. 한자 그 글자가. 그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한자 변화 하잖아요. 이 한글 보내면 한글 우리는 자음 모음 이렇게 조합을 해갖고서 이제 문자 구성을 하지만은 그 문자에다가 놓고서 한자를 누르면은 그 한자가 쭉 뜨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한자 변환하는 이런 거나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건 한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자를 쓰는 중국에서는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그걸 입력시키는 게. 그래서 한글이 가장 인터넷 문화에 적합한 문자고, 그 다음에 영어죠. 영어도 우리 한글만 못합니다. 자, 특징을 볼까요? 인터넷은 사람들의 선한 측면과 작은 노력을 컨텐츠로 집약해서 요약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다. 자, 선한 측면과 작은 기술, 작은 노력. 네, 네, 정말, 예, 선한 측면, 정말 선해야 되는데, 저는 이 인터넷 세상이, 디지털 세상이 그냥 부도덕하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뭐 보이스피싱이니, 뭐 해킹이니, 뭐, 그러면서 뭐, 검찰에서 전화가 와서 뭐 불려가고, 가서 보니까 사기고 뭐 이렇듯이, 그런 아주 부도덕한 그 공간이에요. 거기에 정말 이 선한 측면, 이게 집약되고 요약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기술, 그걸 구현하는 그런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작용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인터넷은 지금까지 소수 계층에만 가능했던 행동, 표현 사회공헌 등과 전시를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는 기술이 됐다. 이제 뭐 누구나 다 저걸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인터넷은 올바른 정보 활용을 통해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발견해내고 증폭시키는데 매우 유용 적절한 기술이다. 그렇죠.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 개인정보라든가 그다음에 초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또 그, 무방비로 노출이 되는 그런 그래서 부도덕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터넷은 사회적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기술이다. 뭐 맞죠? 정보 검색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저 정보 검색에 보면은 정말 청소년들이 보지 말아야 될 그런 정보도 있고 어른들도 뭐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그냥 이게 그냥 천지사방에 널려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러한 세상을 가름하고 재단하고 옳고 그름을 이렇게 구분해 줄 수 있는 그런 도덕이 같이 좀 발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정신문화는 못 따라오고 그야말로 전자공학은 그냥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통신회사가 그냥 통째로 해킹을 당해갖고서 얼마 전에 생쇼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정말 기가 막힌 세상이 됐는데 또 그만큼 반대급부로도 기가 막힌 세상이 돼간다라는 거.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 됐죠. 더군다나 뭐 키오스크라고 해서 이제 어디 가서 음식 주문하려고 하더라도 전부 이제 키보드로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뭐 편리하자라고 만든 세상인데 이제 나이 들은 사람은 점점 불편해지는 그런 그 상황이 돼가죠. 정말 참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자식들이 없어서 데리고 다녀야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분들이 적응 못하는 세상이 됐는데 그 세상이 더 발전해갖고 우리가 적응했던 세상만 갖고는 이 다음에 오는 세상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세상에 적응하는 자식들이 이제 우리 데리고 다녀야지 여행이라도 좀 다니고 그런 세상이 곧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상을 인터넷에 대해서 좀 한정된 시간에 개략적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바다의 날이고 또 담배를 끊어야 되는 금연의 날이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고 있는 아줌마의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5월 말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회, 지원국회가 개원한 날이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념일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해드린 게 있습니다. 이 방송을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알아본 오늘의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그런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